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오늘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당대표 탄핵 논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돌입을 앞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캠프 간의 당내 갈등 매우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신지호 정무실장이 어제 CBS 한판승부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네, 어제 여기가 전화했죠. 파문 확산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예. 직접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공화국이라는 게 권력자의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권력자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 제도적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 경선준비위원회 활동 이런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분석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할 때는 제도적 근거도 없고 관행상으로 그런 전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대통령이라고 탄핵도 되고 그러는데 당대표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예.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반격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이 관련 사실 파일을 올렸습니다. 박재용 아나운서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근데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 글을 올렸는데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신지호 실장에게 윤석열 캠프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선 캠프에는 많은 분이 참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잡음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금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유승민 캠프에 오시는 상황 유튜브로도 이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몇 시간 전 오늘 새벽에 올린 포스팅이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유튜브 화면을 캡처해서 올린 내용인데. 네. 그리고 유승민 캠프에 오신한 상황 실장이 이 김재원 최고위원을 지목을 해서요. 진윤 감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당 지도부 구성원을 감별사로 욕했다면서 캠프를 떠나라 이렇게 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장이 확산이 되니까 신지호 실장이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거나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계속 파문이 확산이 됐고요. 그러자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당과 당대표께 부담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예. 윤 전 총장도 이 당의 화합과 단결을 해야 하는 운동은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네. 윤석열 전 총장과 직접 통화를 했다. 캠프 내 관계자 문책을 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아무 이야기나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입장에서 그 말을 신뢰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하루 종일 뉴스가 계속됐는데 이 30분 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석열 예비 후보와 전화 통화를 했고 이해를 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내 상황은 여전히 좀 복잡한 상황이죠. 신지호 정무실장에게 캠프를 떠나라. 또 이렇게 경고를 한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또 국민의힘 당 상황 또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당 지도부 구성을 향해서 감별사로 욕하고 다 잊혀진 탄핵을 거론하는 분들 속히 캠프를 떠나야 된다. 오늘 SNS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당이 지금 이제 경선이 시작도 되기 전에 당 대표와 또 그 대선 주자 또는 대선 주자 상호간 또는 더 나아가서 당에서 설치한 임시기구인 이 경준이가 또 당의 선거 대선 주자와 선거에 나온 대선 주자와 여러 가지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캠프 구성원까지 가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또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 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게 걷잡을 수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기에 속아내고 당에서는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제 앞으로 적어도 경선 과정이 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조금 전 30분 전 이준석 대표 SNS를 보면 이제 윤석열 예비 후보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하는 말을 들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당내 좀 관련 갈등이 좀 진화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데
유승민 캠프에 있는 오신환 그분은 전혀 예.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 감별사 얘기를 했던 분. 예, 그분은 징계를 해야죠. 아, 징계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캠프 내 인사에 대해서 당 차원의 징계하는 게 가능합니까? 당원이기 때문에 예. 당원으로서 그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행위를 하면 징계를 해야죠. 그러면은 징계를 한다면 어느 수준의 징계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탄핵 얘기를 좀 해보면 그 신조 정무실장이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었던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발언 전체적인 맥락은 당 대표와 그리고 이제 후보자들 간에 좀 더 그 화해를 해서 잘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신지호 실장을 인터뷰를 했었던 것인데 이 각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탄핵이라는 그 단어에 너무 집착을 해서 그 부분만 너무 부각시킨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면이 없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예. 그 문제가 되니까 또 스스로 취지가 본인은 이렇다라고 해명을 해야 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이제 탄핵 논란 발언 외에 그 윤석열 캠프가 이제 원희룡 후보에게 당내 행사를 보이콧하라고 했다. 이 제안한 게 사실이다. 이제 드러난 것도 문제 삼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는 분이라고는 하지만 이른바 윤석열 캠프 구성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 그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그 주말에 임시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 결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요? 아마 이제 사실 저도 오늘 오전에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서 여러 가지 그 지금 경준이가 벌이는 이 권한외의 그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했고 또 예. 다른 최고위원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듣고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상주까지 가서 그 이준석 대표를 만나니까 이준석 대표가 좀 제대로 좀 처리를 한다면 이 문제가 좀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 토론회를 열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또 그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되는 거라면은 토론회가 무산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건 토론회는 예. 경선준비위원회의 권한도 아니고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후보자들의 어떤 준비된 것을 빨리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캠프의 그런 입장인가요?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 이것은 경선준비위원회를 만들 때 경선 준비하라고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준비하는 일이나 충실하게 하면 되지.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합동토론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일을 후보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모를까 또 동의하지 않는 후보도 있는데 굳이 이런 일을 그 권한의 일을 벌여서 당의 편집 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입장은 계속 해야겠다, 강행하겠다는 의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 강행 의사를 계속 밝힐 경우에 그 최고위 차원에서 그 논의 구조를 통해서 당대표조차 이 당헌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자꾸 벌이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만약에 예정대로 그 주말에 임시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논의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 투표를 통해서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될 수 있는 겁니까? 아직 주말에 임시 최고위 연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요. 예. 그걸 논의할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위원님은 하지 말아야 된다 입장, 당 대표는 계속 해야 되는 입장. 그 절충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절충점이 없으면 이제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겠죠. 다른 방식은 뭔가요? 그것은 어차피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예. 자, 간별사 얘기, 예.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전부 반대하는 일을 굳이 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진중권 작가는 노영희 변호사도 함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진 작가부터. 예, 그 이준석 대표가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고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야지라고 말한 영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윤 캠프에서 뭐 당연히 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후보자들은 사실 예민하게 보고 지금 현 상황 자체를 또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냥 잡담 수준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제 신지호 전 의원에게 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신지호 전 의원에게 그 탄핵 발언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경선 토론 관련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말을 하고 난 다음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동영상 보도도 나온 다음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유승민 후보 쪽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당내 후보들의 조금 반발 같은 것 플러스 나머지 좀 여러 가지 그동안 불편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좀 정리하기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해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웃으세요, 위원님? 이게 왜 그렇게?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사실은 그 유승민 캠프 쪽에 있는 그 의원님하고 이제 같이 방송을 했었었는데 그쪽에서는 이 경선준비위원회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되게 아주 좋게 보시면서 되게 적극 지지하는 의사를 이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 기류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오신환 의원이 나와서 네, 감별세기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경준이를 흔들지 말라 이러는데 그러면 경준이가 도대체 특정 후보하고 같이 지금 그 같은 의사로 움직인다는 그런 취지로 그렇죠. 이야기를 한 게 되거든요. 예. 저는 그 자신들 편이라는 식으로 지금 폭로를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고 전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러는지. 감별사 얘기 나온 게 이제 그 유승민 캠프 측에서는 이제 그 토론회를 반대하는 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 쪽 입장이니까 우리 김재원 위원님도 그 월권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반대 입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캠프의 불참을 옹호하고 있다. 이래서 좀 감별사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진박 감별사를 해본 적도 없고 예. 그렇게 지목된 적도 없고 그 공천에 저도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또 친윤 감별사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경준이를 흔들지 말라 하니까 결국은 경준이는 우리 편인데 왜 당신은 방해를 하느냐 그런 논리로 들리거든요. 그것은 예. 결국은 지금 이 토론회를 열어서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의심받을 이야기를 자기들이 나와서 스스로 지금 내뱉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래서 오신환 상황실장 숨기고 가만히 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오신환 상황실장 계속 징계해야 하는 입장 그대로신 거죠? 그런 분들은 당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 캠프에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윤석열 예비후보처럼 본인이 당대표에 사과를 하거나 그럼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과를 한다면 좀 잦아들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저는 막 그런 단계가 아니고 예. 이번 기회에 이런 사람들 서둘러 징계하고 나가지 않으면요 앞으로 경선 과정에 이렇게 물 흐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시범 케이스로라도 이분들은 강력하게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토론회 준비를 앞둔 현재 상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일단 그 토론회라는 게 사실은 그 규정 위반인 건 맞습니다. 이런 후보 간의 토론이라는 것은 경선 과정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경준이라는 것은 경선을 준비하는 거고 토론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런 룰을 짜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걸
자기들이 이제 주최를 하겠다라니까 좀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저 김재현 의원께서는 뭐랄까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준석 아니 근데 토론회를 하면 서로 상호 반박하면 되지 무슨 짓을 할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예, 이 토론회 같은 불신이 좀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예. 이게 지금 규정 위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지금 경준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황당해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후보들의 동의도 못 받은 상태에서. 근데 그거 왜냐면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 철학이에요. 토론 배틀 철학이 있어요. 토론 배틀이 철학이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 뭐죠? 그 지난번처럼 이렇게 붐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게 당을 살리겠다라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대표의 개인적인 철학의 경준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캠프들하고 충돌을 좀 일으키는 거고요. 예. 그 세 번째 이제 해석은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내가 당권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오해를 받는데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은 당 대표가 된 이상 그때는 아마 그 발언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했던 발언이고요. 예. 대표가 된 이상 뭐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앞엔 것 같아요. 토론 배틀의 철학. 그다음에 이걸 중계를 통해서 예컨대 언론사 중계를 통해 가지고 또 붐업을 해보겠다.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의 그 규정 이거하고 위반이 되는 데다가 그다음에 후보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여기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노 변호사님. 근데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까 뭐 그 질문 나온 것 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야지 이런 말이 사실은 좀 농담 아니었냐 이제 이렇게 김재원 최고는 지금 말을 하긴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걸 그렇게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게 뭐 당대표 나올 때도 유승민 후보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언급하면서 물론 나왔었고 뭐 물론 그것도 또 진정성이 없는 말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하면 또 말이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왔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유승민 후보의 예비 후보죠. 예비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은 상당히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은.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그 뭐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토론 배틀을 좋아해서 이런 토론 배틀을 무리하게 이렇게 일정을 짜고 뭐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땐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은 유승민 후보를 조금 밀어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는 식으로 사실 해석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마저도 조금 제발 좀 말을 좀 줄여라. 그리고 일일이 대응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이고 있던 거를 이번 한번 벼르다가 탄핵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좀 이번에 좀 정리를 해보면서 국면 전환을 좀 깨한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볼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또 본인들의 속내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노영희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이준석 대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만물 유승민설 뭐 이렇게 이렇게 답변할 텐데. 근데 사실은 탄핵발을 우리가 같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아무도 네. 거기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뉴스 릴리스도 안 됐거든요. 보통 그런 문제가 될 발언이라면 이제 보통 다른 매체들에서 계속 인용 보도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준석 씨가 자기가 자가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페이스북에 그렇죠. 가장 먼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좀 본인이 지금 핀치에 몰리니까 예. 그걸 갖다 이제 뒤집기 위해서 이 일부러 사건을 좀 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국민의힘 그 김은혜 의원이요.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한두 명의 후보를 빼고는 18일 토론회에 긍정적인 안 간다.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긍정적인 한두 명 의사를- 빼고 다 간다.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라고 약간 전원 형식으로 전하긴 했습니다만 예, 만약에 예. 그렇게 됐을 때 윤 전 총장 캠프 쪽에서 계속 토론의 불참 뭐 이런 거를 아니죠.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윤 전 총장 측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네. 만약에 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고 캠프에서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괜찮으면 참석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밝혔어요. 예, 일단 탄핵의 강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을 건넙시다. 예, 자 다음 뉴스. 부총리가 챙기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부회장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취업 제한을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 얘기는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의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 그리고 해외 출국 제한 등과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챙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 회장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재용 부회장이 향후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고요. 이 발언이 알려지니까 기획재정부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 회장 등 경제계 쪽 참석자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감사하다고 한 것은 맞지만 사면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가 언급한 것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박범계 장관도 오늘 그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사면이나 가석방과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는 물론이고
정부 당국자 누구로부터도 요청이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또 밝혔는데요. 예. 지금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당사자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발언을 전한 이 손경식 회장은 또 홍 부총리가 챙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진위 논란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송경식 회장의 발언 일부러 좀 흘린 것이냐, 언론 플레이냐, 아니면 이게 잘못 들은 것이냐, 정말 이 당사자 말대로 그런 말을 비슷하게 아니라 확대 해석한 것이냐, 노영희 변호사님. 근데 사실 홍남기 부총리가 바보도 아니고 지금 현재 사실 그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아직 물론 가석방 13일 날 한다고는 돼 있지만 13일이 오지도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 여론이 그렇게 마구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굳이 그분이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논란을 지금 뭐 야기하거나 본인이 중심이 될 필요가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에서 알아서 전부 다 사면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할 것이 뻔하고요. 올해 12월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 사면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 12월에 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이게 조금 훨씬 더 그 이재용 부회장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석방 기간 중에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 확정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삼바 사건이라든가 뭐 프로포폴 그 사건이라든가 계속해서 재판을 지연해가지고 확정만 안 시키게 되면 그 형의 그 재판에서 뭐 법정 구속이 안 되는 이상은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이 가석방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 그런 얘기를 굳이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현재 지금 정부의 부총리로 있으면서 이런 상황을 지금 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서요. 저는 이거는 약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을 홍남기 부총리도 물론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재계나 이런 데서 먼저 좀 한번 모양새를 만들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너무 적극적 부인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일단 자리를 깔아놓는 정도. 그렇지만 실제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말을 했을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아닐 것이다. 예. 진 작가님? 그 이분이 없는 소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송경식 식으로든, 회장이? 예, 왜냐하면은 사실 가석방이다라는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얘기 아닙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가석방 조건도 변경시켜주고 그래서 우리는 다 가석방이 될 거라고 이게 기정사실화된 얘기고 이것은 바로 재계하고 이 정권 사이에 뭔가 얘기가 이미 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석방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예. 경제 활동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정권과 아마도 재계사에 무슨 얘기가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이분이 이제 흘린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또 흘러나가면 정권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크죠. 그래서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닌가. 지금 보게 되면 당사자인 홍남기 부총리의 직접 해명은 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건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국민들은 모르는 그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는 가정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예. 예측이 진 작가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알고. 예, 이 뉴스 여기에 짚고 세 번째 뉴스 좀 짧게 짚도록 하죠. 어제 민주당 3차 TV 토론회 얘기죠. 그 영화 기생충이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공약 논쟁 과정에서 이제 이선균과 송강호에게 똑같이 8만 원 주는 게 정의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질문을 했고 이선균이 이제 부자를 상징하는 거고 송강호는 가난한 가난한 상징하는 건데요. 상징하는 것인데. 예, 이재명 지사는 송강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 내라고 하면 이선균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러자 이낙연 전 대표가 그건 부자에 대한 모욕이다. 부자는 그것보다 사회에 기여하고 명예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토론회는 상대적으로 좀 절제가 됐었는데요. 장 외에서는 이른바 그 서른 의원의 그 경선 불복 논란을 가지고 굉장히 또 좀 거친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토론회 말고 장 외에서 그렇습니다. 캠프 간에 토론회는 됐죠? 좀 절제가 되고 장 외에서는 거친 논쟁이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자, 서른 의원의 인터뷰 뭐 다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경선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논쟁입니다. 사실 제가 하는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 지난주 11일 그러니까 이 서른 의원의 말이 MBC 라디오 인터뷰 11일에 있었는데 네. 그 훨씬 전에 저하고 먼저 얘기 나눴는데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걸 일부러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 방송할 때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의 생각은 일단 그 욕설을 들어봤느냐. 사실 저는 이제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이제 들어보고 난 다음에는 자기는 지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거라서 사실 이게 꼭 경선 불복 내지는 뭐 원팀을 꼭 안 따르겠다 이런 뜻으로 사실 한 말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좀 더 이렇게 격화되면서 아마 조금 더 좀 세게 이 발언에 뭐 본이라 그럴까 뭐 숨어 있는 뜻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 아수라백장 얘기까지 나오면서 하는 얘기는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네, 진 작가님. 경선 불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경선 불복 얘기는 왜 나오냐면은 지금 경선 과정에서의 경쟁력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은 안 따라갈 사람들이 많다. 즉 일반 지지자들 중에서 경선 결과에 불복할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윤석열과 대결하려면 안정적인 이낙연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경선 불복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얘기를 던져놓는 거죠. 예. 예. 자, 얘기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